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대원님들. 자, 17강 이제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강 2부는요, 이제 상대도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상대도수의 그래프. 자, 잠깐만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17강 이제 몇 프로 좀 나올지 조금만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자, 이제 그 선생님이 17강을요 이제 한 3부로 나눌게요. 3부로 이제 여러분들 교재하고 이제 3부가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부로 할게요. 지난번에 3부로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17강 이제 2부가 이제 상대도수의 그래프인데 이제 우리 1부에서 배웠던 내용을 제가 살짝 정리하고 이제 가도록 할게요. 살짝만. 이제 상대도수란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진 않으실 거예요. 이제 상대도수 좀 빨리 할게요. 그때 배웠으니까. 도수는 도수인데 이제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급의 도수, 이제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라 이거죠. 그 계급의 도수를 전체 도수하고 비교해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요 식은 이제 선생님이 뭐 일부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세 개로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외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자, 이제 상대도수를 정의하면서 이제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도수가 그 계급의 도수고 전체도수는 이제 그 계급의 도수를 상대도수로 나눈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상대도수의 이제 분포를 이제 표로 나타낸 게 이제 상대도수의 분포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이제 표로 나타낸 게 이제 상대도수의 이제 분포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충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대충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0.2, 0.3, 0.5 계급만 3개로 할게요. 전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10명이라고 할게요. 여기 2명, 3명, 5명 할게요. 여기 이제 도수, 여기 이제 상대도수, 이제 계급 뭐 이렇게 할게요. 70, 80, 80, 90, 90, 10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상대도수 이렇게 분포표를 만들면서 상대도수의 총합은 뭐였죠? 0이죠. 상대도수의 총합이 왜 0이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상대도수의 총합은 전체도수분의 전체도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런 걸 이렇게 얘기 들었었고 이제 상대도수의 총합은 이제 1이라는 거, 죄송해요. 여기 10이고, 여기 1이라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 상대도수 표를 이제 분포표를 언제 쓰느냐. 그런 것도 얘기 드렸었죠. 상대도수의 분포표는 이제 집단이 다른, 그러니까 이런 수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이제 편하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봉 2억을 준다고 하는데 이 회사에서 20명을 연봉 2억을 준대요. 여기도 20명을 연봉 2억을 준대요. 근데 여기 회사는 전체 인원이 이제 1000명이에요. 여기 전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100만 명이에요. 이렇게 버리면 요쪽 회사를 지원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상대 도수 분포표를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도수의 총합은 이제 1이고요.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상대 도수 분포표가 이제 편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 도수의 매력은 이제 뭘로 나타나기 편하다? 백분율로 표현하기 편하다. 이건 얘기했었나? 상대도수가 있으면 양의를 이제 백분율로 표현하면 이렇게 100% 곱하면 이제 10% 되죠. 이렇게 상대도수는
퍼센트로 표현하기 편하다. 그런 것도 얘기했었고, 상대 도수는 또 이제, 도수에 정비례한다. 도수가 만약, 예를 들어서 A가 뭐, 2일 때 0.1하면, 한 명일 때 0.1이겠죠? 3명일 때 0.3이고, 이렇게 도수에 정비례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었어요. 상대 도수 분포표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1부에 했었죠. 갑자기 선생님이 왜 1부에 지금 꽂혔는지, 뭐냐면 이제, 통계라는 게 그래요. 이제, 앞에 내용을 잘 설명 못하면, 이제, 잘 못하니까, 뒤에 부분을,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통계는 특히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이제 상대도수의 개념을 배워놓고 상대도수의 그래프를 갈 건데, 요걸 선생님이 이제 좀 10분 내로 끝내도록 할게요, 빨리. 여러분 이제 도수분포표 기억나세요? 도수분포표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대 모양의 그래프인데, 이제 막대 모양이 다 연결된, 이제 히스토그램. 그렇죠? 그림이 연결되어 있어서 역사의 히스토리를 따서 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히스토그램에 이제 중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도수분포 이제 다각형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요거를 이제 알면요,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앞에서 배운 상대도수를 다시 얘기한 줄 알아요. 상대도수의 분포표, 상대도수의 분포표 이렇게 할게요.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이제 앞에서 배운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처럼 바깥처럼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이나 이거를 이제 히스토그램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히스토그램이라는 정식 명칭은 도수 분포표를 이제 변화시키는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상대 도수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 모양으로 이제 갈게요. 히스토그램 모양이나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 도수분포표 모양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모양이라는 말을 좀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죄송해요.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선생님이 왜 이러죠? 요즘 죄송합니다. 교연 측에서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이라고 할게요. 자, 제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바꿀 수 있고 히스토그램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바꿀 수 있는데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 모양으로 가는 것을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가는 것을 이 두 개를 뭐냐 그러냐면 상대도수의 그래프라고 한다. 요 말을 일단 해주실 수 있으면 돼요. 요 말을 상대도수의 그래프라고 해주면 된다. 그리고 다 끝나가는데 이 도수분포표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바꿀 때 이 가로축이 이제 계급이었죠. 세로축은 당연히 뭐였어요? 도수였어요. 도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하나만 예를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계급을 해서 선생님이 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제가 3이라고 할까요? 3? 왜 한 4 할까요? 4? 1, 3, 4 1명, 3명, 4명 이렇게 할까요? 2명짜리 하나 있어야겠는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할까요? 여기 이제 계급 할까요? 계급 이렇게 10명으로 할게요. 자, 우리 한 20명 정도 예를 들어주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편하게 10명을 할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히스토그램이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하면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선생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우리가 도수죠.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각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각 계급의 크기 도수, 각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각 계급의 크기 도수. 계급은 다 똑같죠.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도수, 계급의 크기 도수.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은 자, 왜 이런 걸 복습해 주냐면 나이가 업그레이드판이 아니에요.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지만 나이와 나이가 이제 구조가 똑같아서 해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판이라는 걸 좀 취소할게요. 나이와 구조가 똑같다.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라는 것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뭐하고 똑같았냐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이 넓이였어요. 가로축으로 이루어진 도수분포 다각 가로축으로 이루어진 이제 넓이였어요. 가로축으로 이루어진. 무슨 얘기냐면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여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90, 100, 80, 70, 60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계급의 크기가 10이잖아요. 도수의 총합도 10이죠. 이렇게 10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i가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히스토그램은 이제 없는 계급도 도수가 0인 두 개의 계급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놓고 야이 뚜뚜뚜 따따 띠뚜 빤뚜 한 다음에 쫙 찡뽕 땅낑 이렇게 한 다음에 야이였죠. 야이 넓이가 같다죠. 이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거. 이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거하고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잖아요. 야이가 원래 이제 선이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근데 이 다각형이 이제 가로축하고 만나가지고 다각형 모양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상대도수의 분포표가 이제 요거를 보면서 해볼게요. 요거를 보면서 상대도수 분포표를 가볼게요. 상대도수의 분포표는 10명이니까 이제 60이 0.1, 0.3, 0.1, 0.3, 0.4, 이제 0.2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60에서 이제 70,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이제 할 때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상대도수의 그래프도 역시 가로축은 이제 계급으로 하겠다. 가로축은 계급이래. 세로축이 도수가 아닌 뭐다? 그렇죠. 상대도수가 아니라 상대도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도수인데 상대도수를 제가 또 이제 표현해 보면 0.1, 0.3, 0.4 제가 좀 완전히 조금 피곤했나 봐요. 네? 죄송해요. 핑계예요. 네? 죄송해요. 피곤해서 재밌습니다. 화이팅! 자, 60에서 70, 80, 90, 100 이렇게 된다고 치면 제가 여기를 지금 0.1, 여기를 0.2, 여기를 0.3 이렇게 할게요. 0.4죠. 0.3이죠. 0.1, 0.3, 0.4, 아니면 0.2가 되겠는데 야이를 이제 상대도수의 그래프로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상대도수의 그래프에서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를게요. 괜찮겠어요?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를게요. 우리가 표현을 더 편하게 수업하기 위해서.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 뭔지 바로 나와야 돼. 여기에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여기 가로 길이가 10, 여기 가로 길이가 10해서 10 곱하기 0.1 더하기 10 곱하기 0.3 더하기 10 곱하기 0.2 더하기 0.4군요. 4 더하기 10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이렇게 그래서 0.1 더하기 0.4, 0.8,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0 곱하기 1 바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도수의 총합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이에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상대도수의 총합이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상대도수의 총합은 몇이에요? 1이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가 10이라 이겁니다. 12. 양의 넓이를 물어볼 때 이 계급의 크기를 1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대도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성 그림인데 빠꾸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다가 60에서 80이라고 했어요.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20이죠.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도 20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도수의 히스토그램에서 계급의 크기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상대도수의
상대 도수의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야이 역시도 넓이가 뭐다? 계급의 크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다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가르치고 마무리할게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표를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것도 그냥 정식으로 그냥 안 만들고 좀 대충 조금 할게요. 여기 선생님이 이제 70, 80, 80, 90, 90, 100점이라고 할게요. 점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선생님 도수라고 할게요. 5명, 5명, 10명 이렇게 할게요. 상대 도수를요. 상대 도수를 이제 0.25, 0.25, 0.5 할게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이제 1이니까 그리고 이제 합계는 이제 20명 하겠고요. 20명.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합계라고 할게요. 만약에 제가 이 표를 보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밖에 못 구해요. 평균하면 75 곱하기 5, 85 곱하기 5, 대입값 곱하기 도수, 대입값 곱하기 도수, 그리고 95 곱하기 10, 나누기 20이 평균이죠. 별량의 총합을 이제 별량의 이제 총 개수로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거 좀 구해볼까요 한번? 조금 빨리. 75 곱하기 5 하게 되면요. 350에 375고요. 교재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만든 거라 가지고. 글씨 찾지 마십시오, 제자님들. 425 직속으로 그냥 일단 만들고 갈게요. 그게 오류가 없는 이제 없는 유형들이니까 이제 단순 연산이니까 950 이렇게 될게요. 그럼 800이죠. 800에 950, 1750이에요. 1750을 이제 20으로 나누고 없어지면 야이가 이제 만들지 말고 그랬나요? 175 나누기 2도 안 돼요. 제가 요즘에 87.5가 평균이에요. 87.5가 평균인데 야이를 만약 제가 이렇게 도수를 없애버렸을 때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정말 도수를 굳이 꼭 구해야 돼. 야이를 꼭 구해야만이 평균을 구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87.5 기억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5 곱하기 0.25 그리고 85 곱하기 0.25 95 곱하기 0.5 야이가 지금 뭐다? 평균하고 똑같은 이. 여러분들 중에 아마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 여기 25라고 했죠? 75인데 미쳤나봐요. 자, 여러분 이제 계급의 크기 이제 각 계급의 크기라고 할게요. 그 계급의 크기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건 그 계급의 크기를 할까요? 그 계급의 크기 그리고 이제 그 계급의 곱하기죠. 그 계급의 크기 곱하기 그 계급의 상대 도수를 곱한 다음에 이런 형태의 총합이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학생들이 많지 않다고요. 그 계급의 크기, 그 계급의 크기라고 했어요? 선생님? 예, 그 계급과, 미쳤나봐요? 그 계급과. 그 계급과 곱하기 상대도수의 이제, 총합이 평균. 야이가 평균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자, 제가 이걸 조금 볼게요. 75잖아요. 75 곱하기 상대도수가 0.25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0.25를 20으로 나누면 0.25를 20으로 나누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20으로 할게요. 전체 도수가 20이죠. 전체 도수가 20인데 이제 20 곱하기 0.25로 할게요. 근데 이 이게 이제 20도 없다고 생각하면 보여드릴게요. 그냥 야이가 지금 뭐냐면 상등수가 0.25잖아. 20을 내가 이제 0.25로 나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지 맙시다. 20 곱하기 0.25 이렇게 했다고 치면 20 곱하기 0.25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급의 도수가 나오잖아요. 이제 전체 도수 곱하기 이제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는 5명인 거죠. 5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이제 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20분의 5 있죠. 20분의 5. 20분의 5. 그러니까 이제 이 5를 이제 20으로 나눈 거죠. 이 5를 20으로 나눈 건 야이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적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계급의 도수죠. 그 계급의 도수. 그리고 얘를 상대 도수로 나눈 거예요. 전체 도수로 나눈 거예요. 그 계급의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눈 게 이제 상대 도수잖아요. 그 계급의 도수를 이제 전체 도수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 0.25라는 이 부분이 75 곱하기 20분의 25라는 얘기예요. 20분의 5라는 얘기고. 괜찮겠어요? 그리고 야이가 지금 85 곱하기 이제 20분의 5라는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95 곱하기 이제 20분의 10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대 이 도수가 이제 이 상대 도수가 우리가 이 정의에 의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 계급의 도수가 있고 이제 전체 도수 준 거잖아요. 전체 도수.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 너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증명하니까 조금 혀가 꼬였네요. 죄송해요. 20분의 5, 20분의 5, 20분의 10이니까 야이를 이제 보면 75 곱하기 이제 20분의 요거 이제 올라가 버릴게요. 통분해 버립시다. 이거 중학교 1학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술을 못 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이제 뭐하고 똑같아요? 평균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 자체에서 75 곱하기 0.5, 85 곱하기 0.25, 95 곱하기 0.5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도수 분포표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계급값 곱하기 상대도수의 이제 총합이 각 계급값 곱하기 각 계급의 상대도수 이 총합이 이제 평균이라는 걸 알아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게 87.5가 정말 나오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75 곱하기 0.25 더하기 85 곱하기 0.25 제가 그냥 하지 말 걸 그랬는데 왜요? 딱 지금 왜 그런 생각이 들냐면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니 갑자기 또 선생님이 이제 실프네요. 아까 평균이 몇이 나왔죠? 87.5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거 다행이네요. 제가 0.25, 0.1 하고 이건 제가 문제를 만들면서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분배법칙으로 묶어버리면 되니까 0.25 곱하기 75 더하기 85로 묶어주고 95 곱하기 0.5는요. 95 곱하기 5 한 다음에 소점 하나 붙여주면 되니까 450에 5, 20, 475니까 47.5 되겠네요. 여기다 47.5 때려놓고요. 0.25 곱하기 160이죠. 근데 이것도 감사하네요. 수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25 곱하기 160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5 곱하기 16 곱하기 10인 거잖아요. 이거 잘 외워져 있죠. 400이죠. 괜찮습니까? 그죠? 400이 4000이죠. 4000에다가 이제 점 2개 적어주니까 이제 40 되겠죠. 그러면 87.5가 되네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왜 이런 거를 얘기하느냐? 제가 좀 속상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끝나가요. 속상할 때. 어떨 때 속상하느냐? 이 상대도수의 도수분포 다각형을 누군가 이렇게 그려줄 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계급이고 이제 상대도수인데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야이를 일단 죄송해요. 옆으로 올게요. 야이를 선생님이 이제 0.25라고 하고요. 대충. 그리고 이 선생님이 또 야이를요 0.25라고 하겠고 야이를 이렇게 해서 0.5라고 할게요. 0.5 그리고 야이를 70, 80, 90, 100 이렇게 할게요. 그래 놓고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까 야이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 0.25를요, 0.25를 전체 도수를 꼭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도수를. 전체 도수를 꼭 구해놓고, 전체 도수가 20명이면 전체 도수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0.25로 나와가지고, 약간 몇 명인지, 얘네들이 몇 명인지 꼭 알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 이제 75죠. 75 곱하기 0.25, 85 곱하기 0.25, 그리고 95 곱하기 0.5. 야, 이가 평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조금 더 예쁘게 해줬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거를 이제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꼬일 때가 있네. 더 안 꼬이고 더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고학년이 될수록 조금씩 더 좋은 수업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